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고보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근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동부지역 주작물로서 도내 재배 면적의 약 거의 100%를 차지하는 동부지역 주작목입니다. 당근 재배 기술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당근 잇몸 확보입니다. 당근 파종 시기가 7월하고 8월 때 아주 고온이다 보니까 발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그 적정 시를 파종하고 가을면은 물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상재 예방인데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당근의 재배 기간 동안에 가물고 또 비가 국지성으로 많이 오고 또 태풍, 그다음 조풍에 의해서 피해가 많은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당근이 수확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향상입니다. 자, 당근을 재배하면은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선배를 철저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장애로 지근 열근인데, 자, 물 빠짐이 나쁠 때는 지근, 그냥 뿌리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비료도 사전에 파종하기 전에 충분히 살포해서 이런 장애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생육 온도입니다. 당근은 적정 온도가 발화기, 생육기, 뿌리 착색 보면은 보통 15도에서 25도 그 사이입니다. 그렇지만은 당근 파종 시기가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인데 이때는 고온이다 보니까 적정 온도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발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착색은 파종 약 100일 경에 최대로 나타나고 꽂는 분화는 이듬해 봄에 그 4 내지 5도에서 한 25에서 60일 되면은 화분화가 나타납니다. 재배 작황을 보면은 5가지인데, 자, 하우스 재배, 봄 재배, 여름 재배, 가을 재배, 노지 월동 재배인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노지 월동 재배가 되겠습니다. 자, 파종기는 7월부터 8월. 그 다음에 수확은 당해년도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노지월동 재배가 제주도인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40%가 제주도에 생산되는 노지월동 재배 작황이 되겠습니다. 자, 당근을 파종하려면 사전에 밭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재배 적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빠짐이 좋고 그 다음에 보수력이 좋은 사질 양토가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직근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깊이 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6일 비료, 그 다음 소석회 등을 살포해서 당근이 재배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충, 그 다음 토양해충 방제를 해서 토양살충제를 당근을 파종하기 전에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학 만들기는 보통 6조에서 8조씩을 하는데 폭이 120에서 150cm 정도로 일학 만들을 해야겠습니다. 자, 품종 선택은 뿌리 형태가 원통형, 그 다음에 균맺힘이 양호하고 그 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했는데 주로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드림7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농업기술에서 육성한 탐나옹, 그 다음에 양면 5촌도 파종하고 있습니다. 구입처는 우리 지역농협에서 구입하던가 아니면 종무회상에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살포량은 1000평 기준으로 해서 4캔 살포하면 되는데 농가별로 차이는 다소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4캔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종자 수명은 최종한 다음에 약 15개월인데 파종하다가 남은 종자는 밀봉해서 저온종에 놔두면은 한 1년 이상도 더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파종 시기를 보겠습니다. 파종 시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월 하순, 그런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제일 적당한 파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고온, 가뭄, 그다음 집중호우 이런 기상이변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서 발화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균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파종 방법은 예전에는 산포했지만 지금은 트랙터 부착용에서 줄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터 부착용 파종을 하면은 씨를 뿌린 다음에 진압을 하기 때문에 발화율이 균일합니다. 자, 제초제는 씨를 뿌린 다음에 3일 이내,
그러니까 파종한 다음에 바로 일반 제초제를 살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한 다음에 약 3에서 5일 정도 되면 발화되고 7일 정도면 거의 발화가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트랙터용인 파종기인데 왼쪽은 좀 소형 트랙터, 오른쪽은 약 100마력 이상 된 트랙터가 6조식으로 두 개로 파종하고 있습니다. 자, 파종한 다음에 건조하면은 발화가 안 되거나 불량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수를 반드시 실시해 줘야 됩니다. 자, 파종 방식을 보면은 2022년에 그 당근 파종 방식을 조사한 결과 5조, 6조, 7조, 8조, 9조가 됐는데 주로 파종하는 방식이 많은 게 6조, 8조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새는 그 사람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 보니까 기계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요 달간 조사를 하게 되는데 7조 이하가 주로 기계 수확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당근 수확은 49.8%,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기계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수량수를 보면은 2022년도에 가을철 가뭄과 태풍에 의해서 당근이 임무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그래서 추석 때 파종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별로 수량을 조사해 봤더니 자, 적정 시기 약 8월 11일에 파종한 경우는 100% 봤을 때 8월 23일은 91%, 그다음 9월 1일에는 65%, 그다음 9월 10일에는 43%로 너무 늦게 파종하면은 수량도 적고 그다음에 크기도 적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를 반드시 기간 내에 준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21년도에 파종한 다음에 국식성 호우, 그러니까 많은 비가 내린 때 사진인데, 자, 왼쪽이나 오른쪽 보면은 파종한 다음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땅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화된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당근씨가 가늘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하면은 비 오기 바로 전날은 하지 말고 한 3일 정도 이상은 간격을 두고 파종해야만 당근이 제대로 한 당근이 발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날씨 예상을 보면서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자, 모든 작물이 재배할 때 배수로 정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파종한 다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물길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물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미리 배수로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면은 배수로 정비한 다음에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요 배수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종한 다음에 자기 밭에 배수로 정비를 옆에 아니면 가운데 좀 반드시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근이 재배하다 보면은 태풍이나 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비가 온 다음에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물을 반드시 빼줘야만 당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당근이 그 뿌리가 갈라지면서 지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반드시 비가 오면은 빨리 배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조풍해인데 2022년도 조풍해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근 재배 면적이 1260헥타인데 이 중에 약 40%가 조풍해, 태풍에 의한 피해가 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자, 조풍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동반하지 않아서 바닷물이 당근잎에 묻혀서 고사되는 증상입니다. 피해 기자를 보면은 조풍이 발생한 다음에 그 상처로 조직에 염분이 침투해서 시드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물을 되도록이면 빨리 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2, 3회 정도 살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은 2021년에는 제14호 태풍 찬투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고 2022년에는
제11호 태풍 흰담노에서 피해를 많이 받아서 당근이 경작불능까지 가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자, 조풍의 피해를 사진을 보면서 보시면은 자, 왼쪽에 2021년인데 조풍의 피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게 9월 16일 받은 다음에 10월 18일 날 가서 동일한 포장에 봤더니 이렇게 당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는 태풍이 발생한 다음에 조풍의 피해가 받은 밭에 물을 뿌려주니까 오른쪽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생육이 나타나는데 2021년도하고 2020년도 조풍 피해 차이점이 뭐냐면은 2021년도에는 태풍이 9월 중순에 왔기 때문에 당근 조풍의 피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도는 9월 6일 날 조풍의 피해가 발생해서 당근이 너무 어릴 때 조풍을 받았기 때문에 고사되는 당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풍이 발생하면은 물을 반드시 뿌려주고 그 다음에 2, 3일 뒤에는 영양제를 살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산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재배하는 탐나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2019년도에 품종보호 등록을 했고 특징을 보면은 굿맺힘이 양호하고 기존 드림7보다 색이 진하고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색깔이 좀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종작 후기가 기존 드림7보다 조금 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근 발생이 있기 때문에 파종로를 사용할 때 좀 탐농에 적합한 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수확을 너무 늦게까지 안 해서 열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비료 주기는 밑비료하고 웃비료 3번 하는데 자, 여기서 그 웃비료 같은 경우는 자, 파종한 다음에 약 35일 그 다음에 2차 웃거름은 1차 웃거름 살포한 다음에 20일 그 다음 3차는 2차 살포한 다음에 20일 하는데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줬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조금씩 여러 번 주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면은 흡수 다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거나 해서 유실되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여러 번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당근을 파종하면은 이제 소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금 시기는 파종한 다음에 약 3 내지 40일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 내지 50일경에 소금 작업하는데 한꺼번에 1, 2하고 위에를 한꺼번에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자, 두 번째 파종 소금 작업 그 시기에는 태풍이 바로 지나간 이유인데 너무 한꺼번에 소금 작업하면은 태풍에 피해를 너무 받아서 당근이 강한 바람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소금 작업을 2번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 방법은 너무 성욕이 왕성하거나 또 너무 불량하거나 또 잎색이 다른 거, 그다음 병해충 피해가 있는 당근을 소금 작업하시고 간격은 처음에는 7 내지 10cm, 두 번째는 10에서 15cm 간격으로 소금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주기는 흙을 올리는 작업인데 웃거름을 살포한 다음에 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 1개월 전까지 수시로 북주기를 해서 뿌리 상단이 녹색 현상으로 발생하는 청수 현상, 그 다음 배수로 정비, 그 다음 잡초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북주기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 시기별 생육상 보면은 자, 발화기, 초기 생육기, 뿌리 형성기, 뿌리 비대기, 수확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생육기, 그러니까 발화 후 약 20 내지 30일까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기가 당근의 생리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 정상적인 당근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자, 파종한 다음에 10일 되면은 이제 뿌리 나고 떡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일 되면은 뿌리 길이가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일 이후 때는 비대가 하는 그런 생육 단계입니다. 파종한 다음에 2 내지 30일까지 그때 뿌리 길이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당근을 재배하면은 수확을 하는데 자, 수확 시기는 겉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로 약 파종한 다음에 120일 이후에 그러니까 7월 달에 파종한 경우는 12월 달에 그 다음에
8월 달에 한 거는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하게 됩니다. 수확하는 방법은 인력으로 하는 방법, 또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인력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력난과 수확할 때 당근이 이렇게 깨지는 상처를 입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기계 수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비창으로 하다 보면은 상처난 부위가 보일 겁니다. 아무리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트럭대 부착용 굴치기로 해서 수확을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자, 인력으로 수확할 때는 1인당 평균 30박스 정도 수확하는데 기계로 수확할 때는 하루에 한 45 내지 50박스 정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수확할 수 있고 또 땅이 땅땅해지면은 줄기만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수확이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굴치기도 예전에는 이렇게 왼쪽에처럼 단순하게 나왔지만은 요새는 개조해서 당근이 한쪽으로 수확할 때 한쪽으로 쏠리도록 해서 이런 굴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뽑기도 편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근 등급 기준을 보면은 보통 상품은 70에서 700g인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상품 기준은 230g에서 350g 이게 특품입니다. 당근 수확할 때 포장해서 바로 등급별로 끈을 묶게 되는데 투품인 경우는 빨간색, 그 다음 상품은 초록색, 왕은 노란색, 그 다음에 중은 회색입니다. 등급별로 구분한 다음에 박스에 끈을 묶을 때는 이렇게 색깔별로 등급을 현지에서 다 분류해서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장애를 보면은 열근입니다. 열근. 열근 원인은 주 원인은 가물다가 갑자기 비 오면은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이 변화가 크면은 깨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수분이 변화가 폭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가물 때는 물을 중간중간에 줘서 이런 토양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랑이 당근인데 이 원인은 종자가 너무 묵은 종자를 사용했을 때 또 비료를 뿌려서 비료가 다 분해되기 전에 뿌리가 화학 비료에 닿았을 때 또 깊이 가래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 묵은 종자를 사용하시지 말고 퇴비도 미리 파종하기 전에 완숙, 그런 충분히 후숙하도록 한 퇴비를 사용하시고 깊이 가래를 하고 물이 고이면은 빨리 물을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을 보면은 제일 최근에 발생한 게 세균마늘병입니다. 요거는 기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나는 건데 증상을 보면은 잎에 이렇게 노란 반점이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줄기가 전체가 마르고 뿌리까지 감염되는 그런 병인데 발병 초기에 항생제 계통을 살포하시면은 이거 방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항생제 계통을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무님 마늘병은 뭐 일반 농업인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증상이 그 줄기에 흑갈색 이런 작은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발병 초기에 적용해서 살펴보면은 방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무름병은 2022년도는 무름병이 많이 안 나타나는데 비가 많거나 토양의 수분이 잘 안 빠지는 그런 토양에서는 이런 무름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대책은 일단 배수를 정비를 잘하고 그래서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는 게 대책이고 항생제통을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옥 선충은 토양 속에 수확 시 보면은 혹처럼 이렇게 생기는 증상인데 요거는 파종 전에 토양 살충제를 충분히 토양 속에 살포해서 경운 작업을 하면 이런 뿌리옥 선충은 방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등무 재배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등무 재배 기술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기상재해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자, 월등무가 재배 기간에 저희도 같은 경우는 태풍, 그 다음에 가뭄, 그럼 겨울철에 엄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영양장애입니다. 가물고 하다 보면은 밀양용소, 특히 붕소,
같은 게 토양속에 있어도 수분이 이동이 안 돼서 영양자극이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은 속에 갈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영양장애도 특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종 시기입니다. 자, 파종 시기를 토양이 수분이 충분할 때, 너무 과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충분할 때 파종해서 지근, 그러니까 무가 갈라지는 증상, 그런 증상도 예방하고 또 배수로 정비도 하고 요 세 가지만 하시면은 월등무는 재배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배 제형을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봄 재배, 그다음 고랭지 여름 재배, 그다음 가을 재배, 그다음 월동 재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월동 재배인데 파종 시기는 8월 하순부터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상순까지는 파종하면 되겠습니다. 수확은 8월 하순에 파종한 거는 12월 상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파종한 거는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확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품종을 보면은 청정고무, 만사형통, 오사리, 청록플러스, 힘참무 이런 월등무 품종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육 온도를 보면은 무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위, 그건 추위에는 배추보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보면은 발화 온도가 20에도 25도, 생육은 15에도 20도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신장하는 온도는 25도인데 생육 주기의 온도 낮으면 뿌리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자란 무는 0도 이하, 그러니까 겨울철에 0도에서는 오른쪽 사진처럼 동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해 피해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 생육상을 보면은 생육 초기가 파종 후 20일, 생육 중기가 파종 후 30일, 생육 후기가 파종 후 60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생육 초기입니다. 자, 파종 후 20일까지 엽수가 한 6매 정도 되는데 이때 무 생육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생장애, 그러니까 붕소결핍, 그다음 가랭이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무의 생육 과정을 보면은 파종한 다음에 약 10일 정도 되면은 무 뿌리 길이가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무가 생육이 활발히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무가 이상 증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종 준비입니다. 자, 파종하기 전에 고토석회를 전면 살포해서 하시고, 그다음 파종할 때는 복합비료, 그다음 붕사, 그다음 토양상처를 같이 뿌린 다음에 밭갈이를 해야겠습니다. 비료는 우비료를 약 2번 정도 하는데, 자, 1차 추비는 파종 후 20일이 지난 시기, 2차 추비는 1차 살포 후 15일이 지난 시기에 비료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종 방법은 씨앗 태핑 방법, 그다음 전파, 줄풀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씨앗 테이핑을 이용해서 파종을 하는 방법입니다. 파종량은 구멍당 한 립 하는데 씨앗 테이핑으로 하다 보니까 한 립 하는데 2립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씨앗 테이핑을 위해서 씨를 하나만 파종하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제식거리는 50cm에서 20cm, 그러니까 가로가 50, 그다음 앞뒤가 20cm로 파종을 합니다. 파종 시기는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인데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파종한 조생종무인 경우는 당해년도 12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 조생종 품종 보면은 오사리무, 청록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중하순부터 10월 상수까지는 파종한 경우는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확하는데 그에 대한 주 품종이 청정고무, 그다음 만사형통 이런 품종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이럴 때는 수분이 많을 경우는 파종 시기를 좀 늦춰야 됩니다. 이때 파종하다 보면은 무가 생육이 불량되고 그다음 가랭이 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너무 많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씨앗 테이프 농법을 보면은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일반화됐지만은 자, 무 종자를 테이프의 일정 간격으로 감아서 제조한 다음에 파종하는 방법입니다. 재배 적지는 자갈이 없고 토양이 부드러운 흑색 화산대토입니다. 그리고 경우시 토심이 깊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씨앗 테이프 농법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자, 일단은 종자가 적게 듭니다. 그 다음 파종, 소금 작업도 안 해도 되니까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파종 깊이가 균일하기 때문에 잎모율이 충분히 확보되고 상품률이 향상됩니다. 단점으로는 딱 한 가지인데 씨앗 테이프 제조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통 1m당 30원 추가되는데 장점과 장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씨앗 테이프 농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실 보면은 씨앗 테이프 하는 그 방법인데 자, 첫 번째가 씨앗 테이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인력 파종기에서 씨앗 테이프를 넣은 거고 하단에 보면은 트랙터가 일항을 만들면은 인력 파종기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는 파종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무도 마찬가지로 재배 기간 동안에 타 작목에 비해서 좀 기상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제일 큰 게 태풍입니다. 그 다음 가뭄, 그 다음 동해입니다. 자, 태풍은 그 재배 기간 동안에 해마다 발생합니다. 2020년도에는 3개, 2021년도에는 1개, 2022년도에도 1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생육기 동안에 고온, 가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부족한 게 붕소결핍. 그래서 생육기간 동안에 붕산을 연면십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영하로 내려가면은 그래요. 이런 동해 피해 나는데 사전에 조직을 튼튼하게 해서 하고 필요할 경우는 막덕기를 실시하면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태풍 피해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마다 무가 재배할 기간 동안에 태풍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특히 무가 어리기 때문에 태풍이 아주 취약합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태풍과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것이고 가운데 사진은 강풍에 의해서 무가 줄기하고 잎이 손상된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런 태풍 피해에서 거의 무가 피해를 받아서 남아있는 게 약 30% 정도 겨우 남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피해 양상을 보면은 잎과 줄기가 절상되고 또 뿌리가 노출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유실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에 방풍망을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또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 월등무에 방풍망을 피부하고 태풍이 지난 후에는 방풍망을 바로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즉시 물빼기를 하고 해서 월등무가 죽거나 또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사진이 그 태풍이 올 거다 하니까 농가분들이 방풍망을 피복한 사진인데 피복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자, 태풍을 불면은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복물이 태풍에 의해서 벗겨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핀을 촘촘히 박아서 이런 방풍망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사진은 방풍망을 피복했지만은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잘 안 빠진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사전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태풍이 지난 다음에 무가 방풍망 시험 포장에 무 피해가 어떻게 됐냐 제가 조사해 봤더니 자, 첫 번째가 이게 물이 침수된 곳은 당근이 죽어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이 빈 공간은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사진 보면 이거는 무가 죽지 않았지만은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무 생육이 좋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수확 시에는 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방풍망 할 때는 배수로를 잘 한 다음에 방풍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폭우양 피해인데, 자, 사실 보면은, 자, 이게 성산읍 온평리에서 2021년도에 침수한 곳을 동일 지역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침수한 다음에 9월 17일 날 침수한 다음에 23일 날 가봤더니 뻗짐이 좋지 않은 곳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물을 다시 재파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게끔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풍 내습 시 월등무 방풍망 피복 효과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자, 방풍망을 피복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안 했을 때는 결주율이 70%.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는 만 남고 거의 다 죽습니다. 물론 지형별로 주위에 바람이 우지되거나 그런 경우는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개 중에 7개는 죽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을 다시 재파종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방풍망을 피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태풍이 왔을 때는 반드시 방풍을 피복해야 됩니다. 피복하면은 월동무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피복한 지역에 물이 안 빠질 때는 월동무가 고사해서 생육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도 생리장애든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즉시 망 제거하고 중경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경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사진처럼 일환과 작물 포기 사이에 표토를 굳은 토양을 부드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그 다음 또 고랑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경 작업을 망을 바로 거둔 다음에 바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경 작업에 대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피해입니다. 2020년도까지 가을초 되면 상당히 가뭄피해가 심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가뭄이 심한데 2020년도 보면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더디거나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을 토양의 수분이 마르기 전에 충분히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월등무가 이조현상, 그러니까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조현상이 해서 생육이 불량하고 특히 생리장애, 붕소고 마그네슘 결핍이 심합니다. 자, 붕소는 재배 기간 때는 모르지만은 수확기 되면은 이렇게 잘라보면 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리장애 발생하기 때문에 가뭄 시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또 붕소 혹은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를 7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장애 주요 증상을 보면은 붕소고 마그네슘인데, 자, 증상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은 분명 물을 재배하면서 붕소 결핍이 안 되도록 붕사를 뿌렸습니다. 뿌렸지만은 토양 속에 붕소라는 성분이 있지만은 가물어서, 그러니까 수분이 이동이 안 돼서 요 미량연소가 흡수가 못하는 겁니다. 토양 속에 있어도. 그래서 이럴 때는 토양 수분이 충분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붕소가 마그네슘을 2, 3일 정도 연면 시비를 해서 생육기 또는 수확기에 이런 생리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고, 그래서 출하할 때 철저한 선별로 비상품이 유통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한파에 대한 언피해인데 2021년도에 보면은 겨울철 한파가 영하로 내린 게 5번 왔습니다. 자, 이렇게 5번 오면은 언피해, 그러니까 동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무가 언피해를 발생하면은 조직이 손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중가로 해서 단맛이 떨어지고 또 먹었을 때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월등 원피해 발생으로 생육이 불량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동해라는 것은 보면은 조직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동결돼서 체내 결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하 온도가 2, 3매 지속될 때 발생하는데 그때 바로 발생하느냐? 한 달 정도 되면 색깔이 갈변하게 됩니다. 동해 피해 받으면은. 그래서 이게 대책으로서는 생육기에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지 말고 인산과 가래질 비료를 살포해서 조직이 튼튼하게 해서 내한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막덕길시에서 동해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21년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고지별로 50고지, 75고지, 100고지를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의 매일 조사했습니다. 매일 조사했는데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가 없거나 피해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는데 75고지나 100고지 정도면은 피해를 받으면은 회복이 늦거나 아니면 상장부가 변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고지대 먼저 수확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피해 사진인데 아까 1월 초에 이 원피해를 발생해서 나중에 2월 달에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내부가 갈변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는 월등무가 출하를 못하고 상단부를 자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 이런 가공용으로 빼긴 출하할 수 없기 때문에 원피해가 발생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월등무 안정 재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파종은 토양 수분이 적당할 때, 그러니까 너무 과습하지 않을 때 파종이 제일 중요하고, 태풍 발생 시에는 사전에는 방풍망을 피복하고 배수를 정비하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즉시 방풍망 피복을 제거해서 또한 중경 작업을 해서 생리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철 가뭄 발생 시에는 물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붕소고 마그네슘을 7일 간격으로 2, 3회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겨울철에 동해 피해가 예상되면은 조기 파종한 것은 빨리 수확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막덕비를 하든가, 그 다음에 내향성을 강하게 해서 제4종 복합비료를 연면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월등무 재배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